자, 이제는 11번째 출제 계획을 갖고 있는 전송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시험 출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 베이스밴드 전송에서는요, 전송 보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잡음에 약해요. 그래서 특히 보호를 만들 때 잡음에 강한 보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예상 문제가 여기에요. 전송 보호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별표 3개 정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DC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DC 성분이라는 것은 신호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신호가 계속 나오는 신호를 DC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DC가 나오게 되면 0과 1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에러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DC 성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됩니다. 0과 1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동기 신호, 그러니까 신호와 신호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성분을 동기 신호라고 그래요. 그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지 에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폭이 작게 소모가 돼야 됩니다. 주파수 대역폭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 전송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역폭 소모가 적은 게 좋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죠.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징은 꼭 외우셔야 돼요. DC 성분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역폭 소모가 적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 자, 기타로, 뭐 기타는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예요. 기타로 네 번째, 각종 에러 검출과 정정이 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만 들어도 이해가 되죠. 에러 검출과 정정이 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호열이 되도록이면 짧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작이 간단해야 됩니다. 부호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부호는 되고 어떤 부호는 안 된다. 이런 제약성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6가지 특징들은 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 3가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전송부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저대역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호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단유라고 하죠. 단유, 흐를 유자를 따서 이제 전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걸 단극이라고 돼요. 전압으로 표현하면 단극 방식, 전류로 말하면 단유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한 가지 극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0과 1을 구분할 때요, 0을 0볼트로, 1은 마이너스 5볼트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볼트 한 극을 쓴 거죠. 또는 0은 0볼트, 1은 플러스 5볼트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극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하나의 극만 사용한다. 이걸 단극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극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복류, 전류로 표현하면 복류, 전압으로 표현하면 복극 방식. 다른 말로 양쪽 극을 다 쓴다고 해서 양극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복극, 양극 같은 표현이에요. 0과 1을 표현할 때 0은 플러스 5볼트로 사용했네요. 1은 마이너스 5볼트로 썼어요. 또는 0을 마이너스 5볼트로 쓰고 1을 플러스 5볼트로 써도 되죠. 이렇게 하나는 마이너스 볼트, 하나는 플러스 볼트로 쓰는 것을 양극 방식, 다른 말로 복극 방식, 전류로 표현하면 복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대역 전송에서 사용되는 전송 부호에는 단극이 있고 복극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단극과 복극 차이점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라는 결론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단극은 하나의 극만 쓰니까 사용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극을 하나만 발생해도 되잖아요. 복극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에러 가능성은 복극이 적어요. 자, 우리가 단극에서 0볼트와 5볼트를 0과 1로 표현한다면 그 사이가 2.5볼트가 구분자예요. 구분자다 이 말이죠. 2.5볼트보다 낮으면 0이고
높으면 1이다. 이게 계속 전송될 때 유지되면 좋은데 전송 도중에 전압은 상승될 수도 있고 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전송하다 보면 0과 2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면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복국은요, 0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5V로 만약에 표현했다고 하고 2를 플러스 5V로 표현했다면 구분자가 0V가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송 도중에 전압이 상승될 수도 있고 강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전압은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플러스 전압은 낮아지더라도 마이너스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0과 2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복국이 불리할지 모르지만 에라 측면에서는 복국을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베이스밴드 전송에서는요, 변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에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전송 보호가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에라 가능성이 적은 보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단극보다는 주로 뭘 쓴다? 복국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복국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호를 구분하는 방법에는요, 리턴 제로가 있고, 란 리턴 제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V고, 여기가 플러스 5V입니다. 복국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전송해야 될 부호가요, 0, 1, 1, 1, 1, 0이에요. 그럼 만약에 0은 마이너스 5V, 1은 플러스 5V로 표현한다면 1이 연거포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5V죠. 그리고 0이니까 0이 5V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생기냐면 DC가 생기는 거예요. 일정한 신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낼 때는 1이 4개인지를 알죠. 그러나 받는 쪽에서는 이게 1이 4개인지 3개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0과 2를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동기 신호가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C 신호가 생기게 되면 신호를 구분하는 동기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 정보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리턴 제로 방식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0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5V로 표현하더라도 반 주기만, 이 전체 중에서 반 틈만을 마이너스 5V로 하고 반 틈은 0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0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리턴 제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0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5V만 절반만 가고요. 나머지 절반 구간에서는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1이 0거포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DC 성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신호와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동기 정보가 충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전송 보호가 갖춰야 될 조건을 배웠죠. DC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동기 정보가 충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호를 리턴 제로다. 그래서 리턴 제로하고요, 방금 직전에 설명했던, 자, 0은 마이너스 5V로 계속 가기 때문에 0으로 돌아오지 않죠. 1은 플러스 5V로 계속 가기 때문에 0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지나친다고 해서 여기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인 구간에서 0으로 한 번도 안 돌아오고요. 1인 구간에서 한 번도 0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것을 난 리턴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리턴 제로와 리턴 제로의 장단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리턴 제로는 DC가 생기지 않죠. 동기 정보가 충분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주파수가 높아요.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신호가 대역폭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역폭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송 보호가 갖춰야 할 조건, 그 중에서 대역폭 소모가 적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래서 리턴 제로와 난 리턴 제로, 그 다음에 단극과 복극이 있죠. 그래서 전송보호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턴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난 리턴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복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스를 하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만 봐도 4가지가 나오잖아요. 더 많은 부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DC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동기 정보가 충분한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대역폭 소모가 적은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방법, 될 수 있으면 부호를 만들기 쉽고 보혈이 짧게 만든다.
될 수 있으면 투명성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송부호가 갖춰야 될 조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DC입니다. 차단한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억압시킨다 이 말이에요.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한 부호 방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DC 차단부호, DC 억압부호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이폴라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1이 연거푸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0은 마이너스 5V, 1은 플러스 5V로 이렇게 가게 되고 0은 마이너스 5V, 그럼 DC가 생긴다겠죠? 그래서 DC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0은 0V로 보내는 거예요. 0은 0V로 보냅니다. 자, 1은 첫 번째 나오는 1은 플러스 5V로 보내고요. 두 번째 나오는 1은 마이너스 5V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세 번째 나오는 1은 플러스로 보내고요. 네 번째 나오는 1은 마이너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0은 0V예요. 그럼 혹시라도 그 다음에 1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플러스 5V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바이폴라라고 해요. 왜? 그동안은요, 0을 마이너스 5V로 1을 플러스 5V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0을 플러스 5V, 다시요. 0을 마이너스 5V, 1을 플러스 5V,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0을 플러스 5V, 그러면 1은 마이너스 5V. 둘 중 하나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은 1인데, 같은 1인데 부호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그 다음 나오면 마이너스. 교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교대로 같은 부호인데도 불구하고, 1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두 개를 쓴다 이 말이죠. 극을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라는 접두어, 바이라는 말이고요. 폴라는 극을 의미하죠. 이제 두 개의 극을 쓴다. 그래서 바이폴라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다시 AMI라고도 합니다. AMI. A는 올터너티브의 약자예요. 교대로 이런 말이에요. 교대로. 마크라는 것은 디지털에서 1을 의미합니다. 스페이스는 0을 의미하고 마크는 1을 의미해요. 1이 교대로, I는 인버전이에요. 여기다는 거죠.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이 교대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가는 부호다. 그래서 일명 AMI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방식은 일명 AMI라고도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1이 연거푸 나올 때 DC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부호다. 결론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1이 연거푸 나올 때는 해결이 되는데 0이 연거푸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0V로 가겠죠. DC가 생기겠죠. 그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두 번째 나오는 방식입니다. 맨체스터 방식이에요. 자, 이 맨체스터 방식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주기만, 반틈만 0은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5V로 가요.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5V로 갑니다. 물론 이게 바뀌어도 돼요. 0을 마이너스 5V에서 플러스 5V로. 그러면 1은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5V로 가겠죠. 요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저는 교재에다가 0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신호를 우리가 뭐라 한다? 맨체스터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맨체스터 방식은 1이 연거푸 되더라도 또는 0이 연거푸 되더라도 DC가 생기지 않죠. 즉 동기 정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길 확률이 적죠. 그러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대역폭 소모가 많게 돼요. 그래서 대역폭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온 방식이 있습니다. CMI라는 방식이죠. 이 CMI라는 방식은요, 방금 전에 배웠던 맨체스터 방식과 그 앞에 배웠던 바이폴라 방식을 혼합시킨 방식이에요. 0이 연거푸 나올 때는 맨체스터 방식을 쓰는 거예요. 1이 연거푸 나올 때는 뭐예요? 앞에서 배운 바이폴라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일 때는 플러스 5V에서 마이너스 5V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1이 나올 때는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그죠? 바이폴라 방식이죠.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한 방식이 뭐다? CMI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DC를 억압하는 부호예요. 그래서 DC 억압부호 세 가지, 바이폴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AMI. 그 다음에 맨체스터, 그
다음에 그걸 두 개를 혼합한 뭐야? CMI 방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C 차단부호, 억압부호를 배웠어요. 다음 중 DC 억압부호가 아닌 걸 골라라.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특별한 부호들이에요. 이것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신호는 자, 잘 보세요. 차동 부호 방식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등 극성에 상관없이 상태 변화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극성의 변화가 있을 때는 0으로 표시해요. 이게 0을 찾아보세요. 이런 게 0이 있을 때마다 극성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극성에서 플러스 극성으로 바뀌잖아요. 0이 있을 때마다. 0이 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죠. 0이 아니고 1인 곳은 극성이 변하지 않죠. 플러스로 갔었으면 계속 플러스로, 마이너스였으면 계속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나올 때마다 극성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부호 방식을 차동 부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방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 부호 방식은 0이 나올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런 방식을 차동 부호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코드 부호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곧잘 시험에 나오는데, 요건 잘 보세요. 부호가 변할 때 1에서 0으로 바뀔 때가 있고 0에서 1로 바뀔 때가 있죠. 그러니까 1에서 0으로 바뀔 때는 플러스 극성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바뀔 때는 마이너스 부호로 바뀝니다. 근데 0에서 0으로 간다든가 1에서 1로 간다든가는 부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0볼트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건 1에서 0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갔던 것들이 1에서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극성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갔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 극성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1에서 1일 때는 0볼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1로 갈 때는 0. 그러니까 1에서 1이라든지 0에서 0으로 가면은 0볼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1에서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볼트로 바꾸죠. 그 다음에 0에서 1로 가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헷갈려요. 1에서 0으로 가냐, 0에서 1로 가냐 할 때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0에서 1로 가면 올라갔죠. 0보다 1이 크잖아요. 올라갔죠. 그래서 플러스 극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에서 0으로 가면 내려갔잖아요. 숫자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간다든가 1에서 1로 갈 때는 변화가 없죠. 크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호를 다이코드 부호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호는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부호 방식이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중 전송 부호 형태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자, 대역폭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작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부호가 복잡할수록 좋습니까? 단순할수록 좋습니까? 네, 단순할수록 좋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이건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습니다. 충분한 타이밍 정도. 타이밍 정보가 뭐예요? 동기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의 검출과 정정이 쉬워야 되죠. 맞아요. 틀린 건 뭐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